자, 5월은 종합소득세 달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이제 다양한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은 5월에 꼭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국세청에서 이 종합소득세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오미선 과장과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5월입니다. 5월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바로 이 종합소득세인데 사실 세금의 종류가 상당히 이제 다양한데 일단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가요? 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에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이를 종합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한 달간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주요 신고 대상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 또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자, 그리고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강연료나 원고료 등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가는 연금소득자,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세청에서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프리랜서라고 해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프리랜서로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통상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면서 수입을 받으시게 되면은 저희가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세금 납부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 3.3%는 정산 과정에서 차감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간혹 그 프리랜서라는 명칭은 사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계약 관계를 보든지 소득의 지급 조건을 보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거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잡히는 경우는 종합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할 때 모두 채움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사실 막상 신고를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그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모두 채움 신고서입니다. 그 모두 채움 신고서는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채워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즉 벌어들이는 그 수입부터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까지 모두 다 내용을 채워드리고요.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는 총 633만 명에게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으니까요. 모두 채움 안내문 받으셨다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두 채워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5월에 많은 분들께서 세무서에 한꺼번에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뜻하지 않게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본인 확인만 하시면은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정보를 신고 화면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의 수익 금액이라든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 그리고 업종별 평균 소득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올해는 집에서 손택스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내용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안내 항목이 100여 가지가 좀 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유튜버 활동이나 좀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임대를 하고 해외에서 외화로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 해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깜빡 빠뜨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항목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신고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하나 궁금한 것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5월 종소세 신고해서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만 연말정산을 하실 때 공제를 과다하게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데 부부가 동시에 어머니를 공제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가 과다 공제 받은 사례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연말정산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정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다 공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요. 국세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서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에 잘못하셨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건 제 경우인데 반대로 그 연말정산 때 못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다 공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적게 받은 부분도 같은 기간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네, 있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대학생들 경우에 요즘 공모전에 많이 이제 질품을 하는데 거기서 받은 그런 어떤 금액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소득세법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모전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받은 상금과 같이 사실 사업성이 없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기타 소득은 통상 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20%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총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납부가 종결이 됩니다. 네. 이를 세법상으로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그 세금 납부가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원천 징수한 20%의 세율보다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모적인 입상 금액이 200만 원인데 20%의 세금이 원천 징수돼서 납부된 경우에 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6%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일부 납부한 세금이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소득세가 사실 유리한지는 본인의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세금 납부 대상자들에게는 연락이 가서 이분들은 꼭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신 경우에는요. 납부할 세금에 더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신고 기한 안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 주시는 것이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기한 내에 사실은 성실히 신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잘못 신고한 부분이 사실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사실 많으신데요.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정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에 수정할 부분만 고친 후에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고 기간이 6월 2일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에는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자, 벌써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 그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개통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프리랜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우리가 3.3%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시면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올해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을 하였는데요. 예. 네.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환급세액이 정확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환급금이 발생한 그 납세자분들에게 개별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받으셨다면은 모바일로 쉽게 신청하시고 환급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월을 맞아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 참고하셔서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소득세과 오미순 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